컴퓨터 다 저 혼자 썼으니까 영상도 다 찍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2차도 이번에 제가 한번 처음으로 2차를 해보는데 금요일 날 여기 원리탐구 목표와 특징을 항상 학생들하고 얘기를 하고, 왜냐면 여기 온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잘 안 보이는데. 그리고 여기는 그 아까 로드맵과 이렇게 로드맵 대비해서 했던 것들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그 문제가 일단 마지막에 왜 공부를 하느냐고 연관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공부를 그러면 저학년들, 여기서 저학년들은 중학교 이전 단계의 수업 거기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물론 전체적인 그 틀을 보여드리긴 하지만, 그리고 문제를 보여주면서 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형태로 공부를 해야 되고 공부 순서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에 핵심을 주고 해야 되고 어디에 가서 안 되면 뭐가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저는 테스트 보면 금방 알아요. 얘는 어디서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는 여기서 선행을 해서는 안 되는 이런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 난이도를 알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마지막에 심리적 테스트하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제가 오면은 얘들 여기 처음에 오면 첫 시간에요. 그 수업 시작하면 내가 이거 항상 물어봐요. 너 왜 왔어? 이렇게 물어봐요. 왜도 놀래서 왜 왔냐고 물어보고 당연히 공부하려고 했죠. 그래요. 여기 보면 꼭 보잖아요. 우선 이렇게 목표를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이제 우선 여기 내용은 지금 저학년들 오늘은 이제 퍼즐은 주로 재미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원리 탐구는 정확하고 빠르게 푸는 쪽에 모든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선 수학 공부를 하려면 이왕이면 재밌게 해야 된다. 두 번째, 공부를 적게 하고 잘해야 된다. 여기 모든 제 관심이 그게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이제 원리 탐구 목적이기도 하는데 그 자세한 것은 제일 제가 올해 2월 중순경인가 그 좋은 식쓰기가 있어요. 원리 탐구가 좋은 식쓰기. 그 영상을 한번 보시면 정확하게 자세하게 말씀을 해놨어요. 얘기를 해놨어요. 여기 보시면 애들이 뭐 결론부터 얘기를 할게요. 그 쇼트에도 나왔는데 애들은 꿈 여러 가지 많은데요. 결국에 꿈은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고 빠르게 푸는 이유도 빨리 풀어서 시간을 아껴서 어차피 놀아야 되거든요. 공부만 하고 살아야 될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수학 공부만 해서도 안 되잖아요. 공부를 적게 해서 잘하는 방법. 이게 좋은 식 쓰기라고 보면 좋은 식을 쓰게 되면은 좋은 식이 어떤 거냐면 그 문제를 보면은 문제가 쉬워요. 어떤 원문을 보고 문제 쉬운데 문제 그래서 쉽습니다. 근데 그 답을 내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그 문제를 풀어서 이게 더 어려운 문제로 되면은 그래도 풀 수가 있어야 되고 학년이 올라가면서도 쓸모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공부를 하기 줄어들죠. 그래서 식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얘들은 어떻게 식을 쓰냐에 따라서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아니면 앞으로 학년이 올라가면서 고생 덜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느냐가 결정이 돼요. 그 얘기가 원리 탐구가 좋은 식 쓰기고 오늘은 저학년에서 이제 어떤 입장으로 공부를 해야 되냐 이런 거거든요. 정확하게 빠르게 풀어서 이제 그러는 애들이 이제 물어봐요. 공부 잘해서 뭐 할래? 이거 계속 물어봐요. 좋은 고등학교 가죠. 좋은 고등학교 가서 뭐 하려고? 좋은 대학교 가죠. 좋은 대학교 가서 뭐 할 거냐? 그러면 갑자기 거기서 이제 약간 주춤해요. 좋은 직장을 얻으려고. 좋은 직장 얻어서 뭐 할 거야? 결국은 돈을 많이 벌어서 놀겠다 이런 뜻이에요. 모든 학생, 모든 사람이 다 그렇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물론 가장 좋은 건 자기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그 대신 꼭 해야 될 거면은 빠르고 정확하게 해서 시간을 아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책을 쓰게 되고 그 원리 탐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영재원을 이렇게 가야 되는 이유라는 이런 걸 말씀드리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영재원을 가도 되고 안 가도 뭐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애들이 처음에 저희들 어렸을 때 와서 영재원을 꿈을 가지고 오는 학생도 있긴 하지만 그건 엄마의 꿈일 수도 있고요. 애들은 그 꿈이 없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와서 가라니까 이제 와서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되면 공부를 잘 하게 되면은 본인은 꿈이 없는데 너 한번 시험 한번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그거 뭐냐면 합격 확률이 한 반쯤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때 이제 시험을 봐서 본인들이 이렇게 하는데 원리 탐구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생기고 그리고 합격한 학생들이 대부분이 아주 어렸을 때 왔던 학생들이 대부분이에요. 바로 이렇게 들어와서 합격하는 학생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저학년들이 많이 와서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공부 못해도 됩니다. 아주 잘한다고 어머님 생각이 잘하는 거 제가 보기 잘하는 거 달라요.
어머니들 생각하기에 잘한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냐면 책도 안 쓰는데 답이 탁 나타나고 그러면 와 이거 영재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 천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그때 그 얘기를 해요. 이거 천재가 아니고요. 하늘에 재앙이 내린다. 책을 안 쓰게 되면 재앙이 내려서요. 영재성 사라져버립니다. 그런 얘기도 거기 있으니까 잘 보시면 되시고요. 그런 거 이제 애들이 저하고 공부를 해야 될 이유를 내가 먼저 얘기를 해요. 그 식을 잘 써야 될 이유를 먼저 얘기를 하고. 이 식도 항상 쓰는 게 아니고요. 이게 4학년하고 5학년의 큰 걸림길이거든요. 거기 부분에서 이제 차이. 그 다음에 중1, 그다음에 중학교 3학년 이거 뒤에 가서 이제 모두명까지 얘기 좀 해드릴게요. 여기는 저희 이제 홈페이지고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저기는 이 학원의 특징은 원리 탐구하고 풀어져 있고 여기를 뭐냐면 정확하고 신속하게 풀어서 과정 중심의 서술형.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공부를 적게 하고 잘할 수 있느냐, 좋은 식을 쓰느냐 이런 게 지금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온라인 전자칠판 전체가 다 전자칠판으로 되어 있고요. 스토리텔링 형태는 요즘에는 스토리텔링 형태 이제 문제 만들기 어렵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이 아이가 나와가지고 그동안 내가 죽어라 한 10년 이상 만들어놨어요. 저 여기 있는 책들 전부 다 대표적인 얘가 이 책인데 10여 년 걸린 거죠. 이게. 내용들이 다 소설책을 읽으면서 아까 박 선생님 책 많이 읽으라 그러잖아요. 제가 애들하고 책을 엄청나게 많이 읽었어요. 수백 번 읽어가지고 안 읽은 책이 별로 없어요. 저는 애들하고 시키면 애들하고 같이 읽고 내가 문제 만드니까 문제 만들어 놓은 것 중에 이게 그 결정판이 SNP예요. 굉장히 긴데 요즘 시험이 그렇게 나옵니다. 일단 볼게요. 수업 방식이 여기도 수업 방식도 굉장히 중요해요. 애들을 하게 만드는 방법들. 여기 막 붙어 있잖아요. 점수들이 막 붙어 있는데 이게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애들 제일 먼저 오면 자기 점수 몇 점 보고 있어도 돼요. 내가 몇 등이냐 그래도 밑에 깔려있다 갑자기 올라오고 사진 찍어요. 그렇게 애들한테 공부를 하게 만드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제가 아무리 시킨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물론 저는 이제 재밌게 해야 되고 공부를 적게 해서 잘하게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제 목표이긴 하지만 애들을 할 수 있게 만들고 애들 경쟁을 이 내부의 경쟁만 여기서 경쟁이 안 되면 밖에서 경쟁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시험학습과 경쟁학습들이 있는데 실시간 추금 수업을 하는데요. 이거는 코로나 전에 제가 해놓은 시스템인데 코로나가 와서 써먹었지 저는 코로나 때문에 하질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모든 교재들이나 이런 걸 한 10년쯤 지나면 그때 시기가 와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는데 저학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퍼즐을 많이 만들어야 퍼즐을 많이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게임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애들 게임을 좋아하잖아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애들은 이왕이면 공부를 재밌게 해야 돼요. 그리고 적게 하고 잘해야 돼요. 그리고 글을 자기 상상력을 이렇게 많이 갖게 하려면은 게임보다는 책 읽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소설책을 내가 지금 소설책 밖에 보면 한 4권인가 써놓은 게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써. 다른 것 때문에. 근데 지금부터 이제 쓸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준비를 하고 있어서 애들한테 더 재밌게 하고 그리고 그 공부를 안 하는 것처럼 할 수 있게 이렇게 지금 하려고 그래요. 여기 합격 수생들이 보이는데 서울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인데요. 이번에 정보를 합격을 많이 했다고요. 작년에 정보를 적었는데 서울대가 올해는 2명인데 작년에 7명이에요. 원래 8명인데 1명 뺐어요. 정확히 1학년 엄마가 빼달라고 해서. 그거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교대는 4학년하고 5학년이 시험을 보잖아요. 저희 학원에서는 4학년들이 더 많아요. 여기 나와 있는 10명 중에서 7명이 4학년들이에요. 근데 제 생각인데 이건 제 생각인데 3학년 때는 원래 3학년 때 시험을 봤었어요. 근데 작년부터 이제 못 보게 돼. 그걸 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3학년 때쯤 되면 교육청을 보는 게 좋겠고 4학년 때 5학년 중에서 나는 4학년 때 합격하는 것보다 5학년 때 합격하는 게 좋다고 내가 항상 얘기를 하는데 애들이 저한테 배우다 보면 빨리 머리가 성장을 해서 그런 건지 4학년들이 압도적으로 합격을 많이 해요. 그리고 5학년 때 합격한 다음에 그다음 6학년, 중1 때 여기 다 6학년, 중1 때 진짜 못 가게 해요. 영재원 대비도 하고 내신 대비 돼야 되니까. 그래서 5학년 때, 3학년 때 교육청 합격을 하는 게 좋고 그리고 막 간 다음에 얼마 안 가도 크게 상관없지만 그 다음에 5학년 때 3학년, 4학년 때 교육청, 5학년 때는
교대 아니면 교대 4학년 다니고 같이 해도 되고 6학년 되면은 서울대나 연대 쪽으로 가는데 서울대하고 연대하고 성향이 달라요. 예를 들어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저 초등학교 2학년 때 이렇게 왔던 학생들이에요. 여기 있는데 압도적으로 1등을 해요. 이렇게 계속 1등한 게 아니라 뭐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걔들은 내가 무슨 이렇게 늦게 들어오면 왜 걔들이 그 공부가 안 되냐면 제가 이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먹어요.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얘들은 전부 다 내가 얘기할 수 있는 이론들을 머릿속에 다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쭉 갖고 올라왔기 때문에 얘기하면 금방 알아듣는데 얘들 문제만 많이 풀었지 내가 얘기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먹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영재원 시험에 나와요. 근데 저는 이제 다른 거 몰라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생각이 앞서가 있다는 것은 제가 그건 잡을 수가 없어요. 책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책 써놓고 나면 한 10년쯤 되면 그때 시기가 그때 와요. 지금 이미 스토리텔링 지금 와 있는 상태니까. 여기도 이제 문제 형태를 보시면 크게 보면 4개 문제로 나오잖아요. 연대는 단답형들이 좀 들어있어요. 단답형 8문제. 이거는 거의 책에 거의 한 방에 다 나와요. 이런 문제들 보면 여기서 보시면 거의 다 서술형이에요. 교대는 단답형이 떨렁 하나. 서울대 다 서술형. 여기도 서술형 3개 되고 단답형 형태들이 있고 이렇게 있어서 문제는 식쓰기가 중요하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S자로 쓰는 거 뭐냐면 그 스토리텔링 형태라는 건데 작년에 서울대는 4문제가 전부 다 스토리텔링 형태예요. 아까 과학선생 현실과 연관된 문제라 해서 수학도 그래요. 현실과 연관된 문제를 못 만들어요. 다른 사람들이. 저는 어떻게 만들었냐. 소설책 보면서 그냥 다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애들하고 같이 습득이 돼 있어서 합격을 많이 하지 않나 싶기는 해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 앞으로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 이제 영재형 공부가 왜 중요하냐를 얘기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학년이 이제 애들이 그 대학교 때 가잖아요? 문제 길어집니다, 이제. 그럼 애들 적응이 안 돼요. 영재원 가는 목적보다는 공부하는 목적이라고 해야 되죠.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합격하면 좋지만 떨어지더라도 그 과정에서 많은 거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할 수만 능력만 되면 해볼 만하다 이렇게 하고 떨어져도 크게 상관이 없으니까요. 문제를 보시면 그렇게 돼 있고 여기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4문제 나왔습니다. 아까 박선생 얘기했지만 자성 문제 나오잖아요. 이렇게 여기는 6월이에요. 수학 2문제, 과학 2문제 이렇게 나오는데 다 스토리텔링 형태들의 문제들하고 올해는 그나마 좀 적게 나왔는데 앞으로 갈수록 스토리텔링 형태들이 많아질 겁니다. 문장이 길어져요. 근데 예전에는 그 선생님들이 그걸 못 만들어서 못 낸 거예요. 지금은 AI 딱 치면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틀림없이 이게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럴 겁니다. 학교 시험지도 몇 장씩으로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준비가 안 되면 안 되죠. 저는 이미 그런 거 준비가 한 10년 전부터 준비를 해놨었거든요. 그리고 왜 그걸 준비를 했냐면 2015년도 그때 2005년부터 스토리텔링 형태의 문제를 내겠다는 거 발표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근데 지금 10여 년이 지났는데도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문제를 못 만들었어요. 문제 만들기 힘드니까. 근데 지금은 충분히 금방 만들겠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그런 형태로 가고 있다는 거. KGMO는 이제 제가 이제 KGMO 준비를 이렇게 하는데 KMO보다는 KGMO 준비가 훨씬 더 이로워요. 그러니까 KMO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론 공부를 하는 게 좋은데 문제 자체가 너무 이렇게 수학적으로 이렇게 더 딱딱한 문제를 할까? 영재원하고 항상 거리가 좀 멀어요. 아까 과학선생님도 얘기를 하지만 그 뭐냐면 KMO 입상을 했다고 해서 합격한 게 아닙니다. 그 얘기가 맞아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 문제로서는 영재원 문제하고는 별 관계가 없어요. 특히 서가형 같은 경우에는 거의 관계가 없고 경기 영재고는 관계가 많아요. 이렇게 그 수학 KMO를 많이 했던 애들은 경기 영재고로 내가 많이 가라 그러고, 근데 이거 영재고를 하기 전에는 영재고하고 KMO 제가 수업을 했었어요. 근데 다시 이제 부활되면서 애들이 저학년들이 오다 보니까 고학년들이 이렇게 사라져가지고 지금은 저학년들만 하게 되는데 제가 영재고 수업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KMO 수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떤 게 도움이 된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책을 쓸 때도 거기에 입장에 위에서 보면서 애들한테 필요한 게 어느 정도가 되는가 보면서 제가 책을 쓰기 때문에 제 책은 많지가 않습니다. 내용이. 사고력도 딱 2단계뿐이 안 되는데 다른 데 가면 막 몇 단계가 있는데 그거 쓸데없는 짓이에요. 애들한테 괜히 생고생 시키는 건데 그렇게 해봤자 오히려 도움이 안 됩니다. 뭐가 중요한지 모르니까. 저는 저기가 전부 다 혼자 했으니까. 물론 저게 도움을 받아 이거 좀
타입 좀 해줘, 이건 뭐 해줘, 이렇게 그림 좀 그려 이런 거를 하지만 전체 마지막 문제는 전부 다 제가 합니다. 시험 문제 칠 때도 제가 다 해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그 단원을 대표할 수 있는 문제가 나와야 되니까. 그래야 공부량이 공부를 적게 해도 잘할 수가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시험도 있어요. 이거 KGMO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근성문제 있죠? 95점 맞았는데 여기 학생이나 연대 합격 학생이에요. 얘도 오래됐습니다. 엄마가 이름 쓰지 말라고 해서 그냥 영어로 이렇게 써놓고 애들은 좀 많잖아요. 근데 이거 해볼 만합니다. 문제들이 좋으니까. 근데 공교로운 게 제가 쓴 문제, 내가 만든 문제를 거꾸로 엎어놓은 문제들이 대부분이에요. 또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내놓으면 거꾸로 이렇게 거꾸로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아요. 애들 금방 알아요. 또 그 문제 중에 하나가 여기서 그대로 숫자 거꾸로 나왔는데 숫자 그대로 똑같아. 그래서 애들 보면서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해요. 내가 너무 잘하고 너무 많이 했었습니다. 여기 원리탐구 이제 단계들인데 여기는 그 원리탐구가 좋은 식 쓰기에서 그 12월 5일 날 했던 거네요. 여기를 한번 꼭 보세요. 여기 보시면 식을 왜 좋은 식이 어떤 거지? 그냥 식쓰라는 게 애들이 막 한글로 막 써요. 그래서 세종대왕은 무지 존경하는 거구나. 당분간 세종대왕 내려놔. 이렇게. 그래서 또 인식서를 읽자고 해요. 야, 세종대왕이 현대에 태어났으면 상당히 고생이 많았을 거야. 왜요? 엘리베이터를 못 타잖아. 그러니까. 왜 못 타요? 그래요. 왜 못 탈까요? 만 원을 주세요. 애들이 얘기해 준 겁니다. 세종대왕이 10,000원짜리. 그래서 아니 그럼 선생님 신사임당도 못하나요? 그렇습니다. 애들이 엉뚱한 얘기 많이 합니다. 저도 뭐 얘기를 많이 해주는데 그 수업 시간에서 내가 농담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 농담을 하게 되면 애들이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상상력이 막 생깁니다. 근데 언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렸을 때 언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죠. 마지막에 그런 얘기 해드릴게요. 여기 이제 원리탐구를 꼭 보시면 되시고 여기는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는 그 영재원 마무리하는 여기 서울대나 근데 여기는 교대 교육청 이렇게 돼 있는데 마무리할 때 근데 꼭 이때 와요. 그 이제 거기 가면은 합격을 많이 한다더라. 그래가지고 그때 와. 그럼 내가 많이 떨어뜨려요. 왜냐면 여기 테스트를 보면서 이 녀석이 내 말을 알아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보거든요. 벌써 나중에 못 알아보고 그리고 예전에 나 들었던 애들은 금방 알아서 그건 시험 안 보고 너 괜찮아 들어와 이렇게 하는데 마지막에 많이 떨어뜨리니까 또 어머님들이 또 기분 뭐 화내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저는 여기 와서 합격할 만한 학생들한테 수업을 시켜야지 그냥 안 되는 애들 시키면 되겠어요. 양심도 애를 우선은 애들이 고생을 하면 안 됩니다. 애들이 뭐 생으로 공부를 해서 그건 안 돼요. 그리고 공부를 너무 많이 시켜도 안 돼요. 쓸데없이 문제를 많이 풀게 해도 안 돼요. 애들이 적게 하고 잘할 수 있게 하는 게 선생님의 목적이지 애들 막 죽으라고 노동시켜가지고 이게 뭐입니까 애들이 어떤 데 보면 막 10시간도 하게 내가 노동청에 신고하라고 그랬어요. 사람도 8시간 뿐이 공부를 일을 안 하는데 10시간씩 푸는데 어디가 있어? 신고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안 해도 잘합니다. 공부는 앉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머릿속에서 돌아다니면서 할 수. 저는 제일 공부를 많이 할 때가 산에 올라갈 때 산을 좋아하니까 애들한테 나 오늘 산타 아저씨야 그러면 금방 알아요. 산에 올라가시는구나.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교과심화서거든요. 교과서 관계되어 있는데 교과 플러스 알파로 되어 있는데 초등학교 딱 2단계입니다. 이 2단계만 해도 차고 넘쳐요. 뭐 7, 8단계 있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필요한 것들만 하니까. 그리고 보시면 중학교 단계를 이렇게 보자면 여기서 지금 한 단계가 또 달라지고 이렇게 달라지거든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기가 이제 이렇게 가요. 그 교육청은 중학교 단계가 아니어서 이렇게 해서 SMP 마무리라고 했잖아요. 마무리 이렇게 오고 그다음 또 여기서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고 교대하고 교대 여기 4학년이죠. 여기는 조합을 애들이 못해요. 조합을 거쳐서 SNP로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는데 꼭 여기 한
10주쯤 남아서 이때 와가지고 애들 내가 원성을 많이 하는데 여기 하라면 이거 들으라고 그래. 그러면 아니 시험 여기서 나오는데 왜 이걸 들어요? 여기도 더 많이 나와요. 근데 요게 시험이 이제 많이, 이런 형태로 많이 나오니까 자꾸 여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니 2개 들으라고 애들 머리 터져 이제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당연히 이걸 들어야 됩니다. 미리 왔으면 천천히 가서 잘하는데 마지막에 오면은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미 교대는 애들이 지금 한 3개 반씩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서울대 연대 여기서 영업 적어서 아까 그 마술카드 여기에 들어있어요.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걸 왜 그렇게 만들어졌는지 이유를 막 설명을 막 써야 되잖아요. 이해해야 돼. 여기는 K영어하고 영재고 예전에는 이 수업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제가 지금은 상당히 오랫동안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잘 안 보이죠? 학생도 이거 못한 게 아닌데 어머님도 못한 게 아니라 여기는 이제 교과 과정들인데 이것도 좀 다시 요약을 해드릴게요. 가장 어머님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초등학교에 초등학교 5학년 1학기 있습니다. 모든 초점을 여기 4학년부터 초점을 여기다 맞춰야 돼요. 5학년 2학기도 아니에요. 1학기 때 맞춰야 돼요. 그러면 여기 5학년 1학기 때 그 과정을 잘 하면은 6학년까지 그냥 무난하게 쭉 가요. 그리고 어디 가서 중학교 1학년 중학교 1학기에 가면은 문자와 식과 식 세우기, 등식의 변형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거기에서 가다가 꽉 막혀요. 근데 그걸 또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중3에 가면 인수분해가 나와요. 인수분해. 지금 이제 곱셈공식을 같이 나오는데 그 인수분해 이 3단계를 잘 밟게 되고 그러면 시간이 아껴질 뿐만이 아니고 공부를 잘하게 돼 있어요. 그 인수분해 잘 안 되는 애들 막 울어요. 울기도. 근데 인수분해는 어느 정도 잘해야 되냐면 대학교 수준까지 다 해야 됩니다. 다른 걸 떠나서. 인수분해가 안 되면 아예 고등학교 공부가 잘 안 돼요. 그리고 고등학교 가서 고등부 수업이 잘 안 되네. 그럼 뭐 볼 것도 없어요. 인수분해 엄청 시켜요. 그리고 저학년 잘 안 된다. 소인수분해 많이 시켜요. 그러니까 그 전쟁에 나가면 실탄 역할을 하는 게 소인수분해예요. 저학년 때는. 그 다음에 인수분해. 그래서 여기 모든 저학년의 초점은 처음부터 5학년 1학기 때 여기 가면 그 약수 매수 나오는데 그게 그 소인수 분해하고 관련이 있어서 여기 1학년 때 소인수 분해가 나오긴 하지만 여기서부터 알아야 돼요. 그것도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잘하게 되면은 이쪽까지 이렇게 6학년까지 자극하고 여기 잘하게 되면 2학년까지 이렇게 잘 가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고등학교 영역입니다. 다시 그리고 나서 그게 개념이 됐을 때 원리탐구를 하고 그리고 심화 과정을 가는데 그 아주 영재고라든가 이게 아주 그 잘하는 학생들은 요 밑에를 하는데 대부분 여기 갔다가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여기 하는 학생들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여기 하는 학생들 만약에 지금 여기 지금 끝나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 여기가 중학교 4학년 단계 극심화가 끝나고 나면 고등학교 때 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이 학원에 가면은 밑에 거 안 돼 있는데도 정석 가서 몇 바퀴 막 돌면은 잘한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시간 낭비예요. 그거는 이제 그 학년이 높이 가서 공부가 덜 돼 있을 때 그때 얘기해요. 저학년 때 잘하는 학생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뭐 학년이 높아서 이제 어차피 내신 대비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게 돼 있지만 저학년 때는 빨리 올라가는 게 덕이 됩니다. 그것도 딱 해서는 안 될 얘기를 딱 말씀드릴게요. 아주 잘하는 학생들과 또 중간 단계의 학생들하고 공부 방식이 다릅니다. 저한테 오는 학생들 대부분이 잘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게 하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그 선행이 느린 것 같거든요. 좀 가면 혼자 다 해버리니까 고등학교 그 형태가 돼야지 중학교 계획에서 다져지면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학년이 좀 높은 학생들이 있게 되는데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 알아요. 선생님이 좀 계속 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금방 내가 안 나가는 게 좋습니다. 근데 어머니 계속 나가시다가 이제 가서 늦게 후회하시고 그러실 텐데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지금 하면은 아마 지금도 수업을 싫어할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때 있고 이렇게 하면 이 정도면은 가도 됩니다. 그래야 테스트할 때 말씀드려요. 여기 이제 그 프로그램 일정별로 맞추면 아까도 말씀하셨고 원래 2단계가 다 들어있잖아요. 여기는 교육청이니까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다 여기가 어떻게 보면 1까지 올라가는 학생들과 같지가 않습니다. 이 뒤에 보면 다 SMP 수업으로 해서 끊으려고 여기 보시면 이 단계로 돼 있어서 KGMO는 그 다른 사설 보다는 KMO 밑에 단계는 문제가 상당히 좋아요. 이 문제는 이걸 제가 직접 준비를 합니다.
올해 아마 9월 7일이더라고요. 9월 7일. 지금 준비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일정을 계속해서 물어보시면 알 수가 있을 거고요. 다른 거 예를 들어서 뭐 이게 거의 또 얘기하면 또 항의 들어와요. 내가 사설 경제원 그 경시대 뭐라 하면은 그 영상 보고 나 항의 오는데 하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촬영할 때는 얘기를 안 해요. 또 물어보고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KGM은 상당히 문제가 좋다는 거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 아까 이제 오늘 어떻게 본격적인 그 시작이 요건데 아까 했던 걸 다시 이제 마무리 짓게요. 어떤 거냐면요. 초등학교 보면은 6학년까지 이제 5학년 여기 5학년 대해서 보면 여기 1, 2, 3, 4단원이 있고요. 1, 2, 3, 4단원이 여기가 안 되면은 전체가 6학년까지 전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인데 시험을 그 테스트를 봤더니 점수가 안 나와. 그러면 6학년도 내가 5학년도 다시 하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그 밑에 단계는 어떻게 하냐. 여기는 식도 필요 없는 단계예요. 얘들한테 무식이라고 그러는데 식을 안 써도 된다. 여기서부터 식을 짜야 돼요. 좋은 식이 여기서부터 이제 적용이 되는 거고 그다음 중학교 1학년에서 여기 소인수분해하고 문자과식 여기 앞에 있는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을 이 부분이 안 되면 뒤에 다 안 돼요. 그리고 여기 중3에 가서 그 인수분해하고 여기가 안 되면 또 다 안 되니까. 그래서 크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세 단계를 잘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이걸 해야지 뭐 뺑뺑이 안 돌아도 돼요. 그래서 제가 할 때는 여기 저학년 여기 1, 2, 3, 4학년 여기에 모든 초점이 있어요. 제가 책을 쓸 때 애들은 그거 그런지도 몰라요. 내가 여기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모르고 본인들은 이제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가다가 그러면 이제 쉽게 되는 거죠. 이렇게 좀 돼 있고요. 보시면 이제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크게 보면 계산식, 개념, 뭐 저희들이 원리 단계가 또 따로 있고요. 다른 학원에 없는 건데 없는 게 계산식이었고 원리 단계가 심화 여기 이제 없는 상태고 대부분은 개념하고 심화 단계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계산식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계산식 5-1 계산식을 한 6회 정도 해요. 그 다음에 예습편으로 들어와요. 다른 건 예습편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다시 이거 끝나고 나면은 5, 6학년 계산식을 하고 5-1 개념을 다시 들어와요. 근데 5-1을 여러 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6-2까지 쭉 다 가요. 그래서 여기 안 되면은 하여튼 5-1 부분이 안 되면 전체가 안 됩니다. 근데 그 이외의 것들은 다 개념을 정리하고 그 새로운 개념들이 들어오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게 어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모든 초점을 5-1에 그 저학년들을 맞추라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이 개념표 여기 저희는 여기는 개념표라고 이제 퍼즐로 되어 있는 여기 그냥 퍼즐로 되는데 이따가 문제 보면서 내가 책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나서 여기 개념이 됐으면 심화 과정 가기 전에 이 원리 단계를 원리 2단계뿐이 안 되니까 이 단계를 여기는 8회고 여기도 다 8회예요. 이거 모든 게 다 8회로 돼 있어요. 도전편을 제외하고는 주 1회씩 해서 8회 2개월이면 다 끝납니다. 단계가. 여기도 물론 8회고 여기는 6회고 여기는 8회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시간을 5학년 1학기에서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돼요. 그래야 여기까지 확 갑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 원리 탐구가 끝나고 나면 탐구 여기 쉬워지고 심화 단계를 하고 나면 이게 중등부하고 연결이 우리가 있어요. 등식의 원리가 안 되면 심화 단계가 여기 심화 단계가 안 풀립니다. 여기 중요한 건 이제 등식이죠. 어려운 문제는 다 등식과 관련이 있어서 중학교 단계하고 여기가 연결고리가 있어요. 심화 과정은. 그래서 애들이 못 푸는 겁니다. 초등학교 어려운 것은 여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여기서 어려운 거 하는데 여기까지는 그냥 재밌게 그냥 그래서 퍼즐로 그냥 해놨어. 퍼즐인데 그냥 퍼즐 하는데 아주 내용이 다 퍼즐로 돼 있어요. 일단 내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근데 그 내용들이 전부 다 요 초점이 여기에 맞춰져 있다는 거. 그렇게 하면은 공부량이 저희들은 일주일에 한 번 와도 8번이면은 한 학기가 끝나버리니까 다른 데보다 훨씬 빠르죠. 그러니까 애들한테 될 수 있으면은 공부를 적게 하고 여기 오는 시간도 좀 줄여야 되죠. 멀리서 오고 한 번 오는데 다른 학원에서는 제가 제 책이 외부에 많이 나가는데 다른 학원에서 2번을 해요. 근데 저는 한 번에 끝냅니다. 그게 이제 전자칠판을 하니까 그런 물론 숙제가 좀 많아지겠죠. 될 수 있으면 본인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막 붙여 놓는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책을 잘 이렇게 해놓으면 본인이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계산식도 아까 중요한 5학년, 중1, 다 하는 게 아니고 5학년, 중1,
중3 이렇게. 그리고 이제 개념 단계 들어가서 원리 공부를 하면서 심화 단계 이렇게 넘어가는데 여기까지 지킬 수만 있다면 고등학교 할게 없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기 이제 퍼즐 수학인데 여기 좀 내용들이 있어요. 일단 내가 그 책을 보여드리면서 문제 풀면서 한번 해드릴게요. 여기 머리에 관격도 뭐가 좀 투여라고 해서 그리고 내가 이거 디자인하고 같이 연구를 해서 해놓은 건데 우선 재밌어야 돼요. 이거 보면 교과 진도에 맞춰서 단원별로 구성을 해놨어요. 앞에 개념이 나오고 유제 종합문제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다 3시간씩 8주 전부 다그 8주면 다 끝납니다. 2개월이면 매일 테스트가 있고 종합 테스트 점수 낮으면 다시 보게요. 또 다른 거 뭐냐면 저학년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이 대부분 특징이 뭐냐면 엉덩이가 가벼워요.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하잖아요. 엄마가 붙들고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퍼즐을 하게 되면 집중력이 생겨요. 왜냐하면 퍼즐이 풀려면 한참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문제 풀고 여기서 이 얘기를 걸면 성질해요. 그냥 가다 엉뚱한 길로 가버리니까 뭐죠? 미러 찾기 하고 그럼 엉뚱한 데 가버리면 또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중력 그다음 다른 뭐 그림이라는 거 있어요. 상상 이런 것들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제가 이거는 외국에 없습니다. 제가 만들어놨는데 원래 방과후 쪽에서 여러 번 와서 제가 해볼까 했는데 그 사람도 이해를 못해. 그래서 안 했어요. 아마 조금 가면 이해를 할 거예요. 내가 이걸 왜 만들어놨냐면 이제 게임 만드는 거예요. 퍼즐을 만든 다음에 그걸 게임으로 해서 애들이 게임 하다 보면 이게 쉬워질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하려고 애들 그냥 재밌어야 되니까 4학년까지는 하여튼 재밌게 해야 됩니다. 5학년부터 이제 머리 터지는데 그 재밌기는 하지만 5학년 때 어려운 부분을 그 전에 해소하고 가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여기는 일정적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개념편 5학년들 거고 여기 탐구편 좀 더 책을 얘기해 드릴게요. 여기가 좀 어렵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보급편 여기가 페이지에 뭐 도전 단계 가장 어려운 단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볼게요. 우선 이제 수업 진행 방식은 잠깐 말씀드리면 시험 전 이게 처음에 숙제 검사를 해요. 저거 보면 그다음에 수업을 하고 질문을 할 때까지가 여기 한 2시간 걸려요. 그리고 이제 뒤에 넘어가 테스트를 하는데 이 테스트 여기에 좀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요 공지사항 수업 진행과 일정표들이 항상 나갑니다. 그리고 제가 브리핑을 항상 해요. 이렇게 수업을 하겠습니다. 이건 여기 두시면 되고 여기 두시면 되고 이때는 머리가 터질 거고요. 이쪽에는 좀 쉬워질 거고 뭐 이렇게 얘기를 말씀드려요. 미리 얘기를 해놓으면 애들한테 이제 도움이 되잖아요. 여기는 어렵다더라. 여기는 쉽다더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면 이제 조교 1시간 동안 관리를 하는데 오답 노트를 여기서 해요. 오답 노트 집에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하고 주관식 서술형인데 3, 4학년들은 주관식 서술형이 될 리가 없어요. 5학년 이상부터 서술형을 하는 거고 첨삭을 하지만 첨삭을 하는데 조교가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마지막에 조교는 파란 글씨라고 제가 빨간 글씨라고 해가지고 2번 첨삭을 하면서 제가 멘트를 써놔요. 너는 이거는 뭘 조심해야 되고 뭘 조심해야 이렇게 쓰거든요. 첨삭을 가다가 했지만 브리핑을 하고 모든 거 시험까지 해서 8회에 끝납니다. 수업만 8회가 아니고 전체 종합시험까지 해서 8회에 끝나요. 엄마한테 깜짝 놀라요. 8회 이거 다 끝나요? 보시면 알죠. 근데 책을 내가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교재 아까 개념 3-1강인데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한 단원이에요. 한 단원인데 여기 아까 했던 그 문제 중에 좀 하나잖아요. 처음에 통합 사고를 하면서 수학 여기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퍼즐로 따해요. 한번 풀어볼까요? 퍼즐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성장 게임 보면은 처음 올 때마다 이게 기본이 이거예요. 기본이 하나를 떼면 9자가 될 수도 있고 6자가 될 수도 있고 2개를 떼면 2자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고 3개를 떼면은 2개를 떼 4도 되네요. 이렇게 이걸 보면서 이제 맞히는 거죠. 여기 이제 내용을 보면은 이제 이렇게 줄처럼 3개를 떼는 거예요. 3개를 떼서 만드는데 이렇게 순서대로 가요. 이거 88 빼기 88인데 A, B, C, D라고 한다면 가장 큰 수가 되기 위해서 어떤 수를 크게 만들어야 될까? 그러면 이제 뺄셈에 대한 개념이 잡히는 겁니다. 그럼 앞 15자리가 커야 되잖아요. 그럼 앞에 자리가 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A다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죠. 그 다음에 가장 큰 수가 되게 하려면 어떤 수를 또 작게 하느라고 뺀 수 뒤쪽이 작아야 되잖아요. C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걸 맞춰가는 거죠. 근데 3개를 맞춰야 되니까 여기를 앞에가 당연히
하나 이제 없어지죠. 여기는 이제 작게 된 2개를 떼든 가장 3이 되든가 4가 되든가 2가 되든가 그래서 2가 더 작으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서 98 빼기 28은 70 이렇게 해서 만들면서 이제 빼기 공부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책을 보시면 사실 내가 여기 보시면 이제 개념들이 쭉 나오잖아요. 옆에 확인 문제들 내용을 꽁꽁 풀려서 나와요. 그리고 제가 이제 문제를 예제를 쭉 풀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책들이 계산력이 뒤에 나와 있는데 뒤에 나와 있는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앞에가 나와 있어요. 앞에서 계산을 한 다음에 또 이렇게 그 머리를 한번 식힌 다음에 다시 이제 유형들이 쭉 나와서 문제를 풀고 어려운 문제 나오고 또 다시 머리 좀 식힌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여기까지가 그냥 수업을 제가 해요. 근데 여기 다음은 여기에 숙제예요, 다. 왜 똑같은 형태인데 내용들을 이제 구멍 꾹꾹 뚫어서 이렇게 쭉 다 해놨거든요. 근데 다른 학원은 여기 수업하고 이렇게 수업하는데 저는 여기 있는 수업을 해서 본인들이 뒤에까지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에 이제 끝나는 거예요. 숙제가 좀 많은 편이죠. 40쪽이니까요. 꽤 많습니다. 그게 이제 들어온 형태고, 여기 저 아까 그다음에 여기도 퍼즐 책인데 퍼즐이 그냥 퍼즐이 아니고 교과 내용하고 그대로 관련이 있어요. 뭐요? 여기 다 퍼즐로 돼 있잖아요. 여기 앞에 보시면은 이렇게 개념들이 나와 있으면 확인하기 문제가 쭉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까지는 확인을 한 다음에 이게 안에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퍼즐로 돼 있어요. 이게 다 전체가 다 퍼즐이어서 보시면은 수학 공부 안 하는 것처럼 이제 느껴지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문제 중에 여기 하나 있을 텐데 이 문제로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게 초점을 5학년에 맞춰놨다 그랬잖아요. 얘들은 잘 몰라요. 여기 보면 이제 사다리 타기잖아요. 내용을 보면 사다리 타기로 완성하여 번호와 연결된 알파벳 완성하는 과정에서 만나는 처음 수를 두 나누고 그 결과를 세 번째 수로 나누어서 마지막 결과가 얼마냐 그러니까 180이면 이렇게 나오면 애들이 나누고 있겠죠. 60이겠다. 그러니까 15 하면 잘 안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서 4로 나누면 몫이 얼마냐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잘못까지는 안 했거든요. 그럼 여기 183, 15 나눈 값 4 이렇게 해서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쪼개는 연습을 시켜요. 이게 소인수분이잖아요. 동그라미를 2하고 5로 이렇게 쪼개지는 이런 거. 18은 2 곱하기 9인데 계속 쪼개는 걸 우선 처음에는 이렇게 내가 해줘요. 근데 다음에는 이제 하게 해요. 그러면 본인들 모르게 그래야지 이게 문제가 그래야지 여기 나누지 않아도 문제가 풀리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본인이 쉽게 하려고 이렇게 하면 쉬워져. 그러면 본인이 그걸 해요. 이렇게 하니까 빨리 풀리네. 그러다 보면 소인수분해가 될 뿐만이 아니고 문제가 금방 풀립니다. 이게 모든 영역이 다 영역을 다 미쳐요. 그런데 본인들이 잘 모르죠. 이렇게 하니까 빨리 풀리는구나 뭐 이런 거. 또 이제 퍼즐로 되어 있는 거고 또 다시 돌아와서 여기는 이제 개념편인데 너무 문제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죠. 요거 하나만 시간이 좀 너무 많이 간 것 같아요. 여기 예를 들어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크게 좀 해야 되는데 여기 문제 푸는 게 나와요. 여기 교환법칙, 계량법칙 저학년 때 쭉 해도 5학년 들 건데 예를 들어 이거 풀으려고 그러면은 이게 하나씩 순서대로 이렇게 푸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잘 안 보이죠 이거. 여기 이렇게 하면은 70에다가 22 이렇게 쓰게 해요. 90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보이거든. 100, 200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들이 앞에 나오는 쉽게 푸는 방법들. 원래 있는 순서대로 하는 게 원칙이지만 순서대로 이제 하지 않고도 풀 수 있는 방법들이 절벽에 나와 있어요. 책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여기 책 하나만 보여드리고 아까 나왔던 문제가 어디가 있어? 예를 들어 배수 이론들 나오잖아요. 배수 이론. 아까도 어머니 그 과학선생님 공부 많이 시킨 것 같은데 오늘 나도 그래서 듣고 죄송합니다. 2하고 5의 2와 5, 4와 25의 배수를 쉽게 찾는 방법들이 쭉 나오는데
이런 것들 보면은 그러니까 9의 배수하고 3의 배수는 각자리 수의 합하는 게 나오잖아요. 왜 그러냐를 내가 다 써놨어요.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여기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그대로 이제 쓰는 숫자로 이렇게 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다음 수와 관한 수로 배수인지를 식을 써서 알아보아라 이렇게 해요. 5학년부터는 식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그대로 중학교, 고등학교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저한테 공부를 적게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2번 오는 경우 좀 많이 오는 경우고요. 저학년 때는 이렇게 왔다가 갈수록 공부량이 줄어들어요. 그렇게 해야지 학년이 올라가면서 다 배웠던 게 문자로 바뀌고 이게 숫자가 무리수로 바뀌고 이런 것뿐이지 원래 저학년 때 배웠던 게 그대로 다 연결이 돼요. 근데 가면 다 새롭게 보인다는 얘기는 공부를 잘 못한 겁니다. 갈수록 공부가 줄어들고 이거 했던 건데 이렇게 해야지 공부량이 줄어들면서 공부를 잘하는 거죠. 그래야 다른 것까지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공부하는 방법뿐만이 아니고요. 근데 우리 저기 뒤에 계신 데가 우리 정원장이 있는데 내가 이거 끝나고 나면 한 4월 초에 내신 대비도 제가 옛날에 많이 했었거든요. 월백도 나와요. 지금은 이제 그 수학평가 때문에 월백이 안 나오는데 공부도 다 방법이 있어요. 책도 그런 게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공부를 암기 과목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읽을 때는 어디까지 읽어야 되고 그리고 표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책은 참고서는 몇 권이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부터 공부를 해야 돼 이런 부분까지 다 갖춰야 돼요. 중학교 올라가면 그래야지 1인제가 되는 거. 그리고 시험장에 가서 어려운 문제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고 시간 안 되면 얼마만큼 해야 되고 이게 둘 중에 선택 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이런 것까지 다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때 아마 큰 학생이 있으면은 내가 6학년이나 중일 엄마들 내가 오시게 하거든요. 그런 수학 공부하는 방법도 그렇지만 우리 영재원 갔을 때 그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공부들이 공부를 적게 하고 잘하는 방법들이 다 있는데 무턱대고 뭐 이렇게 한다고 야 쓸데없이 하지 말고 문제를 많이 풀어 이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부를 오히려 많이 풀면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고 뒤에서 이제 마무리 여기도 여기가 어디냐 마무리 지어볼게요. 여기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면 이제 금방 했던 것처럼 초중학교 수학 공부할 때 방법과 영재 교육은 준비 이루어진 점 뭐냐면 우선은 과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재원이든 영재교육은 영재고라든가 모두가 다 식습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앞으로 공부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식습이 학년이 올라가면서 공부량을 줄여드는 좋은 식습을 해야 되고 문제를 많이 푼다기보다는 생각할 시간이 많아야 돼요. 근데 공부를 앉아서만 하는 게 아니고 걸어다니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산에 올라가면서 공부를 많이 한다고 그랬는데 애들이 설명을 하게 되면 얼굴을 보면 알아요. 설명을 하면 이해가 안 가면 애가 얼굴이 색깔이 달라요. 그거 알아요. 그거 알았어. 내가 다시 설명해 줄게. 그래도 모르면 내가 설명을 잘 못하고 있구나. 그러면 왜 그럴까 하고 생각을 하고 이제 산에 올라가면서 애들이 이래서 못하겠네. 그러면 책에다 써놔요. 제가 원리탐구 책을 어머님들이 이제 믿지 않을까봐 수십 번 고쳤습니다. 그런데 수백 번, 수천 번 고쳤습니다. 왜냐면 애들이 이해가 어떤 게 되고 안 되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답이 쉽게 나올 수가 있는데 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나오는 과정이 중요해서 그렇게 푸는 방식을 잘 알고 있어야지 앞으로 그 문제 하나를 통해서 여러 문제를 풀 수가 있고 그래서 제 모토도 그랬잖아요. 100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한 문제를 풀어서 많은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야 시간이 없게지잖아요. 그리고 학년이 올라가면서 또 잘해야 되고 이렇게 되고 그럼 매 단원마다 최종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시험 내용이 그만큼 중요해요. 시험지 내용이. 그 대표하는 문제를 내야 되니까. 그리고 식 쓸 때도 마찬가지고 최종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했던 걸 다 마무리 짓게 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럼 또 다시 해야 돼요. 근데 저는 한 번 가면 거의 다 머릿속에 다 들어오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적게 하니까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의사항이 뭐냐면 특히 저학년 보니까 2학년들 1학년도 있고 그러던데 여기 제일 조심해야 돼요. 뭐냐면 여기 좋다니까 여기 가고 여기 좋다니까 여기 가는데 같이 공부 방식이 달라. 그럼 애들이 머리가 헷갈려요. 그래서 이게 좋은 머리가 이게 막 뒤에 엉킵니다. 이 제일 조심한 서로 다른 교육 방법을 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머님 직접 가서 보시고 이게 내용 우리 애들과 맞겠나 안 맞겠나 확인을 좀 하시고 그리고 어렸을 때는 그쪽으로 한쪽 가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머리가 이게 확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거나 해도 돼요. 본인들이 다 자기 틀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가장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시간이 있으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 그런 게 있었거든. 대학교 후배에 엄마가 그 학생이 공부를 잘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꼴등을 해버린 거야. 이게 제 밑으로. 그래서 왜 그러나 봤더니 얘가 공부 잘하는데 수학학원을 가고 있는데 나하고 가르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래 이제 헷갈린 거야 이게. 그래서 저한테 그를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그때 가셔야 된다고 했거든요. 이제 거꾸로 나한테 오시긴 했는데 그들은 지금은 이제 아마 그 서울대 의대 가고 있는데 그 학생이 그 꼴찌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 다른 방식이에요.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저학년 때는 그 어느 정도 틀이 잡힐 때까지는 그 방식이 본인이 그 습성이 잡힐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그때 처음에 굉장히 느릴 수 있어요. 저학년 때는 속도를 빨리 하는 게 절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선행 위주로 가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막 저학년들이 막 2학년, 3학년들이 있는데 나한테 와서 저 조립제 좀 배운다고 내가 진짜 얘네 가서 싸대기 참 쳐버리려 수원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야 임마 차라리 수원을 하려면 수원에 가서 화성이나 구경해라 내가 그런 거죠. 엉뚱해서 삥 하고는 왜 한참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선행을 해야 될 애가 있고 안 해야 될 애가 있습니다. 그냥 가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해져요. 이 두 가지가 가장 조심해야 돼요. 쓸데없이 그냥 올라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기분만 좋은 거죠. 가서 와 우리 애가 막 위에 가서 막 했다는데 그거 외워가지고요. 공식을 외우고 답을 쓰는데 가장 나쁜 머리입니다. 어머님들 그러잖아요. 와 얘들 막 답이 그냥 나와. 근데 천재가 아니고 하늘이 재앙이 내립니다. 식을 제일 좋은 머리는 뭐냐면 느릿하는 애입니다. 이렇게 보는데 엄마 왜 이거 왜 그러지? 이거 이상한데? 이렇게 해서 약간 느릿하면서 딱 답답한 애들 있잖아요. 그 애들이 영재성이 가장 커요. 어머님들 내가 보는 것도 다르죠. 걔들 이제 가면서 속도가 빨라져요. 또 확실해지고. 그래서 애들이 제발 그 식을 안 썼는데 답이 나와서 엄마 좋아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재앙이 됩니다니까.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 두 개를 조심하시고. 그리고 영재원 하시면, 그리고 사실은 뭐냐면, 이 영재고나 과학고나 최상위권 올라가면 8부동산을 이미 밟게 되는 형태예요. 그리고 그때 되면은 거의 시험 문제가 이렇게 바뀌어 있을 겁니다. 왜냐면 실험용이기도 해요. 걔들 잘하는 애들은 실험용이 나오고. 그리고 그 탐구 보고서가 이게 있잖아요. 탐구 보고서도 이제 써야 되니까 탐구 보고서 연습까지 다 해야 되잖아요. 논술 2028년부터는 이미 공고가 돼 있어요. 나온다고. 서술형이 나온다고 지금 얘기가 지금 돼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그 합격한 학생들 여기서 면접 대비를 해요. 왜냐하면 면접 작년에도 그 면접 대비를 제가 다 직접 녹화해가지고 보내줘요. 영재고 대비를 하면. 그러면 면접 본인이 막 가지고 있지 않은 습성들이 있어. 또 다리를 떨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막 손을 막 이렇게 하는데 본인이 잘 몰라요. 근데 그걸 영상을 다 찍어서 내가 보내드려요. 대답하는 방식이라든가 목소리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 준비가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고. 이제 권장사항은 뭐냐면 저 1학년 때 4학년 때까지는 우선 재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퍼즐이라든가 게임이라든가 소설 이런 걸 통해서 하면 되고 수학 공부가 안 한 것처럼 그냥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부터 씹어가지고 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 초점은 5학년 때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 그리고 이제 내가 많이 말씀드리는데 차라리 저학년 때 언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우리말을 알아야 돼요. 우리말을 알아야지 영어도 잘할 거고 다른 것도 알고 무슨 말을 하면 말귀를 잘 못 알아먹어요. 막. 그래서 차라리 다른 걸 많이 하는 것보다는 수학하고 언어 공부를 먼저 하는 게 애들한테는 빨라요. 그리고 이제 5학년 때 5학년 3학년 때 식쓰기를 하는데 계산식에서 아까 여기서 5학년 1학기 때 중1 때 중3 때 이렇게 해서 계산식을 한 다음에 개념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이 원리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플러스 알파가 교과서에 안 나오는 부분도 하지만 밑에서 있는 저학년하고 고학년 때 연결고리를 쭉 만들어요. 제가. 그래서 저학년 때 썼던 공부를 배웠던 것을 중학교 때 어떻게 바뀌어가는 과정을 하면서 그대로 머리가 가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공부량이 줄어들죠. 그러면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 써먹을 수 있고 그리고 심화 과정이 풀립니다. 이렇게 해서 공부를 적게 하고 잘할 수 있게 이왕이면은 재밌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제 목적이 다른데 지금 이제 뭐 AI나 이런 것도 있어서 더 재밌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하여튼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